이 사업은 좀 어려운 사업인데 일단은 큰 틀만 좀 잡으시면 돼요. 기본 용어하고 순서만 잡으셔도 훌륭하신 거고요. 예, 건축법은 체계도를 보십시오. 그 집에 가서 건축법 나중에 체계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1월 달에 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뭐 비슷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 건축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건축법. 자, 이제 건축법, 주택법, 농지가 남았는데 농지는 뭐 두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고 건축 주택을 이제 한번 좀 정리하고 주요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 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은 훨씬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왔어요. 아까처럼 무슨 뭐 재개발 사업의 순서, 또 재건축 사업의 순서 이런 순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건물을 짓는 순서예요. 건물.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여러분들 거기 가운데 보시면요. 건축법 체계도 보시면 왼쪽에는 용어 정리 파트가 있죠. 네, 그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옆으로 이동하시면 건축 허가라는 게 있습니까? 네, 건축 허가에다가 이렇게 별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거기 중간에 그게 중요한데 좀 칸이 좀 작게 인쇄가 돼가지고 건축 허가가 있고 나와서 그 위에 칸에 건축 신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건축 허가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건축 허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도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땅 주인이죠. 대지 소유자가 집을 지려고 하는 대지. 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자기 땅 위에다가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까? 건축을 할 때. 우리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왼쪽에 그 용어 정리 보시면 건축 안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는 공사 있죠? 네,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관청 가서 받아야 되는 사전심사, 건축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요렇게. 자, 건축 허가가 건물을 지을 때 서류가 우리 보통 법에 정해진 서류가 12종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도면들이에요, 도면들. 뭐, 인면도, 평면도, 이런 도면하고, 또 뭐 공사, 시방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서류를 중개사는 알 필요 없고요. 건축 허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서, 설계도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까? 그럼 이 설계도에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그 안전, 또 건물 안에 들어가는 이런 전기 설비, 가스 설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건축법에서 다 검토해 주는 거예요. 건축법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법이죠. 우리 콘크리트 같은 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또 콘크리트도 있고 무슨 뭐 전기, 전화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중개사는 그냥 건축법의 좀 표면적인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기본 절차.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승강기 그러면 승강기 이런 거. 우리 백화점 가보면 이렇게 회전문 있죠, 회전문. 자동으로 회전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1분에 몇 번 그 밑으로 도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 너무 빨리 돌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 1분에 한 30번씩 돌려볼까요? 1분 30번이면 그 2초에 한 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럼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건축법의 8회 이하로 도셔야 돼요. 8회 이하로. 그래서 1분에 8회로 돌면 천천히 돌리겠죠? 네, 근데 그걸 9회로 돌리면 위법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건축법 배우면 되게 재미난 거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국기계양대 설치 이런 것도 있고, 전기 떨어지면 전기 피해보지 말라고 피뢰침 있죠? 네, 피뢰침에 그 각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 시험 볼 때는 그것까지 공부해서 다 배우셔야 돼요. 그 건축법은 이제 주로 이제 숫자가 뭐 몇 층짜리 건물이면 뭐를 해라, 뭐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뭘 해라,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숫자 외우시는 거 소질 없으시면 건축법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근데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좋은 또 상식이 되니까 건축법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근데 이 정도는 좀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건축법 한 7문제가 나오면 한 적어도 뭐 3문제, 4문제는 맞추셔야 되니까 너무 안 하시면. 그럼 제가 거기 보세요. 절차상 건축허가라는 거를 봤는데 이게 건축법의 11조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됩니까? 착공, 신고라는 게 있습니까? 네, 착공, 신고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꼭. 여기 착공, 신고라는 게 공사 계획 신고라고 그래요. 공사 계획 신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건축 허가 받을 때 이 설계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12종류 서류를 내시고 추가적으로 서류를 더 내야 됩니까?
공사 착수합니다라고 신고서라는 걸 내고 또 이때 추가적으로 신고서에다가 무슨 뭐 감리자 사인 이런 거 공사 시공자 이런 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 시공자 감리자가 이때 정해서 착공신고서라는 걸 내고 그 다음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자, 이때 우리 기한이 하나 있는데 2년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2년이라는 기한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기한입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예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공사를 착수를 안 하면 2년 내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사입니다. 취소.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 착수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근데 건축주가 무슨 뭐 재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입으면 정당한 사유가 돼서 1년 연장을 해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허가 받고 나서 착공신고서 내고 공사 착수를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안 하시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다 건축허가 취소되면 다시 또 건축허가를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서류를 또 준비해서 불편하게 안 하려고 하면 2년 안에 공사를 빨리 착수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공사를 이렇게 들어갔죠. 공사를 하더라도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공사 착수를 2년 안에 이제 못하면 건축허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2년 안에 착수했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더 이상 이제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러면 건축허가 그것도 취소해버립니다. 이제 건물이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면요. 자, 마지막으로 받는 게 준공인가입니까? 준공검사가 아니고 사용승인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준공검사, 준공이한만 쓴 적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건물주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사용 승인이라고 해요. 사용 승인. 자, 이게 과거 말로 하면 준공이라고 그래요. 준공. 건물이 여기 건축허가 받을 때 내는 서류하고 잘 맞습니까? 이게 설계도대로 잘 완공이 됐는지 이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우리 건축부에서는 이게 핵심이네요.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안에 공사 착수합니까? 착공신고서 따로 내셔야 되고요. 완공이 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우시고 가실 거. 아까 제가 건축이라는 게 뭐였어요? 건축. 건축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까? 그 왼쪽으로 잠깐 넘어가셔서 이제 건축허가를 이렇게 이제 받고 공사를 하는 절차를 먼저 보시고, 자, 왼쪽에 용어 정리 보시면 건축이라는 용어 있죠? 건축은 신축,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 짓는 거죠. 자, 증축은 뭐예요? 증축.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옆으로 늘리거나 위로 올리면 다 증축 공사하는 거예요. 3층짜리 건물에서 층을 4층으로 올리면 증축. 또 이제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넓혀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 늘어나면 다 증축이에요. 자, 개축은 뭡니까? 개축. 개축은 전부나 일부를 철거합니까? 건물주가 스스로 철거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같은 규모 안에서 다시 진다. 이렇게. 같은 규모 안에서. 제가 3층짜리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똑같이 3층 정도 내에서만 지시면 3층이든 2층이든 그 3층 내에서만 지시면 개축이죠. 그러면 재축은 뭡니까? 재축. 재축은 재해 등으로 멸실이 됐습니까? 멸실? 건물이 철거된 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제 개축과 비슷한 점이 뭡니까? 개축은 다시 지을 때 종전 같은 규모라고 돼 있죠? 같은 규모네. 재축도 종전 규모 이하니까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요. 근데 차이는 철거냐 멸실이냐 이제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개축 재축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 자연재해로 철거된 자연재해는 멸실이죠. 이렇게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했다. 그다음에 개축은 철거한 다음에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진다. 그래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축이 아니에요. 자, 이전이라는 공사는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바꿉니까? 우리 그런 말도 아셔야 돼요. 주요 구조부. 자, 우리 건축물의 뼈대. 건축물을 지을 때 기본 뼈대가 되는 게 주요 구조부인데, 그 주요 구조부는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자, 내력벽하고 기둥은 두 개를 묶으세요. 수직. 자, 우리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가 있고, 자, 우리 기둥하고 내력벽은 위로 세우죠,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는 구조물, 주요 구조부. 자, 수평으로 누워있는 것도 수평. 자, 우리 수평으로 누워있는 게, 거기 보니까 네 부분이 있어요, 네 부분.
자, 수직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두 부분. 기둥 내력벽 같은 부분은 수직으로 세워지고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이 있습니까? 건물의 3층과 4층을 구분하는 바닥 이런 거. 그다음에 지붕의 뼈대를 구성하는 지붕틀. 그다음에 건물 실내에 있는 주계단. 건물 외벽에 붙은 계단 말고 건물 실내에 있는 계단. 우리 주계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단이라는 게 불이 났을 때 저 계단으로 대피해야 되죠. 근데 주계단을 안다가 우리 가연성 불이 막 이렇게 유독가스 생기는 그런 걸 인테리어 해놓으면 그 주계단에 대해서 불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자체를 위반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이렇게 지하로 들어갈 때 저는 항상 봐요, 이게. 아, 이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불나가지고. 노래방 안 가요, 저 같은 경우. 노래는 잘하는데 노래방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기 술집이나 노래방 지하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유독가스가 한번 차면, 지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지상은 그래도 위에서 뛰긴 하잖아요. 지상은 3층이면 밑에 이렇게 안전 에어매트 같은 게 있으면 뛰잖아요. 남자분은 뛴다고. 근데 지하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지하는 어떻게 뛸 수가 없죠, 그지? 지하는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그 계단에 유독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가 연기로 차시면, 예전에 제가 한번 저 학원 강의한테 불 나가지고, 그때 저도 강의 못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그때 불이 좀 크게 났어요. 밑에 3층에서 부페인데, 이제 부페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유독가스가 막 올라옵니다. 그 전선 같은 게 타면서. 그러면 샵시간에 이렇게 회색 연기로 쫙 찹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그 연기를 살짝 마시면, 아, 이거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나요. 나가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만히 여기 있으면 이제 소방차들이 금방 와서 그때는 이제 금방 창문을 깨고 그때 이렇게 대피를 했었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만약 실내까지 들어오고 면 금방 위험하니까 우리 이제 항상 이제 불 났을 때 특히 겨울철에 우리 화재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여기 3층이니까 항상 대피할 때 여기 불 나면 제가 제일 위험하죠? 제가 제일 멀지 않습니까, 그죠? 저를 막 밀치고 다 떠나가시는데 창문으로 나가시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화재 조심하시고 조금 이상한 낌새가 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하시는 겁니다. 이 건축법은 그럼 뭐 여러 가지 화재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만에 하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가방에 방독면이 있어요. 방독면. 휴대용 방독면 저기 사면 쿠팡에서 이렇게 팔아요. 3만 원짜리 이렇게 담배값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니면서 불 나면 그거 이렇게 입에 물고 가면 그거 숨 쉴 수 있는 거라요. 이렇게 방독면 얼굴에 쓰는 군대용 방독면이 아니라 이제 유독가스가 차면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저는 그거 샀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건축법. 그래서 보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참고. 그래서 뭐 저 일시인보다는 저도 이제 식솔들이 있으니까 그 건사하느라고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제 항상 조심하시고 불 났을 때 좀 그런 좀 어디 유흥업소 가시면 대피 공간을 잘 항상 문 옆에서 술 드시고 문 옆에서 시끄럽더라도 문 옆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건 안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건축법상 용어가 그 주요구조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 주요구조부가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 기둥 내력벽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 두 부분이 있고 수평이 있죠? 그걸 외우시는 건 나중에 해보시고 근데 그런 주요구조부를 지금 해체를 해야 하네요. 안 하고 건물을 2층짜리 목조 건물 1층짜리 건물을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주요구조부는 그 6부분인데 그거를 해체를 안 하니까 기둥, 내력벽, 바닥을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건물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같은 대지죠? 다른 대지로 가시면 안 돼요. 다른 대지로 가시면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지로 가시면 이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축이란 말은 신축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은 신축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죠? 증축도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축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축도 받으셔야 되고 이전까지 허가를 모두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법상 기본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대선이라는 공사는 나중에 보시고 위에 칸 좀 보세요. 위에 칸 보시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고 건물을 짓는 땅을 우리 뭐라 불러요? 대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진 않지만 별도로 세우는 구조물이 공작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작물 있죠? 광고, 판 이런 거. 건물 위에 광고 판 막 세우잖아요. 굴뚝 이런 거. 또 크리스마스 기념탑 이런 것들.
예, 크리스마스 장식탑 같은 거 좀 있으면 세우겠죠? 예,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세우는 구조물들도 공작물이라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지하고 공작물보다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건축물이라고 써 있죠? 좀 전에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허가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이 뭐냐라는 그 정의가 있다고, 정의. 예, 건축물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건축물이란 토지 위에 세워지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입니까?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 위에 세워지는 구조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중간에 이게 또는 벽이죠. 그럼 이 얘기는 지붕하고 기둥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지붕하고 벽 이렇게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붕, 기둥, 벽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이고 건축법 적용을 받으셔야 되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건물도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주유소에 가보시면 있잖아요. 주유소. 주유소에 가보시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주유하시는 그 구조물이 가운데 기둥이 있죠. 그 가운데 여기 주위 같이 부착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차를 대시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죠.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고 건축허가 이런 거 봐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지붕하고 기둥만 있거나 지붕하고 벽만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 지붕, 기둥, 벽이 세 가지가 모두 있거나 모두 다 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문제에서 지붕, 기둥, 벽이 모두 있는 구조물만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란 얘기죠. 네, 지붕하고 기둥 같은 것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버섯 같은 구조물도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린 설물이 뭐예요? 딸린 설물이 대문이나 담장. 네,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는 건가요?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마당을 만들고 거기다 대문이나 담장을 세우죠. 그 담장에다가 2m 이하라고 했어요. 2m 이하. 그 담장 높이가 2m 이하 조건을 맞추시면 걔네들이 다 모두 다 건축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2m가 넘어가면 그게 공작물이 됩니다. 이게. 그 분류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2m 이하인 담장 이런 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 다 건축물입니다. 또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공연장 이런 말도 있죠. 자, 우리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공연장, 우리 지하상가, 지하에 무슨 뭐 점포, 공연장, 우리 뭐 지하에 무슨 뭐 이렇게 우리 그 서울에 무슨 뭐 대학로 가면 지하 공연장도 있잖아요. 지하 공연장도 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는 거죠. 고가, 육교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들도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맞죠? 네, 이에 딸린 시설물들,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또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공연장이나 점포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네, 그렇게 시험 문제를 준다고요. 네, 그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을 뭐 할 때? 건축을 할 때 5가지 공사 있었습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받으셔야 돼요?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허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이제 행정안촉원들이 본다고. 우리 설계도에서 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보세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가 안전해야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비탈진 지역에다 건물을 세울 수도 있습니까? 비탄된 지역을 이렇게 깎아서 건물 줄 수 있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지를 만들고 여기다 건물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게 이제 비탈면 경사면이니까 이게 이런 데다가 옹벽을 해야 된다고, 옹벽. 무너지지 않게 축대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 또 대지는 거기 한번 좀 보세요. 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옆에 보시면 건축허가권자라고 화살표가 이렇게 점선으로 내려가죠. 건축허가라는 절차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건축허가 뭐 11조에 따라서 받고 착공신고 착수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옆에 보시면 건축허가권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님 허가죠? 네. 여기 보니까 이 건축허가권자가 지금 봐드릴게요. 네, 건축허가권자가 누군가 봤더니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따로 자치, 시장님 허가권자고 제주도는 자치, 도지사입니다.
자, 이 자치도의사 밑에 아무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세종자치시하고 자치도 있고 시군구청장님인데 이분들은 시험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시군구청장이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장님이 건축허가권자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서울은 밑에 구청장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도 구청장이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대지라고 되어 있죠. 대지. 네, 거기 써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좀 하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제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이 서류를 내는데 이 서류, 이 설계도 같은 서류에 대지가 그 안전한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안전? 네, 대지가 안전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은 대지에서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자, 우리 도로에서 낮은 대지면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도로보다는 높은 대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도로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사를 타고 내려가서 여기 하수구 쪽으로 우리 내려가는데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가 주로 뭐냐면 농지예요. 농지. 농지를 우리가 대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 때는 이거를 땅을 올려야 되겠죠. 예, 흙을 이렇게 메꿔서 올려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 안전규정 같은 거. 또 대지는요. 조경을 해야 됩니까? 조경? 그 대지에다 조경을 해라. 조경. 이런 걸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거기 조경을 할 때는 대지 면적이 200 이상. 그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에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땅 면적. 자, 땅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거기다 건물을 세우고 뭐를 하셔야 돼요?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조경을 안 하면 건축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밑에 보시면 공개공지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라는 게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라는 뜻이에요. 휴식공간. 자, 사람들이 우리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뭐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게 극장 같은 거예요. 극장. 옆에 종교시설이면 교회. 다음 주에 한번 해드릴 건데 그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짓습니까? 네, 거기 보면 바닥 면적이 합이라고 돼 있죠? 네, 자, 이런 거 이제 우리 짜증나는데, 바닥 면적, 건물에 실내로 들어가서 1층 바닥, 2층 바닥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1층, 2층 면적을 다 더해서 5,000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걸 지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 있게끔 의자 만들어 놓고, 쉴 수 있게 휴식 공간을 해줘야 됩니까? 공개공지. 그러니까 대지는 안전해야 되고,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그 대지에다가 조경도 해야 되고, 또 대지가 거기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6가지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지에 대한 기준도 맞춰주셔야 되고, 그 옆으로 가보시면 도로라는 게 있습니까? 도로?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건축법상 건물을 지려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이거 위에서 봤을 때.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여기 도로 폭이 4m가 나오셔야 돼요. 4m. 자, 최소한 4m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 있죠? 인도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게 4m 이상이 나오셔야 되고, 요 대지가 이 건물을 짓는 땅이라고 이렇게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요런 모양 대지 좀 볼까요? 이렇게. 자, 우리 대지가 보시면 이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요거 우리 뭐 한다고 그래요? 접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안 접하면 맹지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갑이 소유한 대지가 있는데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 주변은 을이 소유한 대지예요. 아니면 이 뒤쪽에 있는 뭐 이런 대지들 같은 거 여기 뭐 병이 갖고 있는 대지가 있다.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혀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소위 말하는 이런 병대지하고 갑대지는 왜 지금 건물을 못 짓을까요? 네, 이게 지금 갑대지에서 이 도로 쪽으로 걸어 나가야 되죠, 사람이. 자동차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을대지를 지금 여기 밟고 넘어가야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대지에서는 바로 도로로 나가야죠. 다른 사람의 어떤 생활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맹지를 이제 도로 쪽으로 맹지 이거 탈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무 가니까 맹지 탈출. 여기다 뭐를 도로를 내야 되는 거죠. 을대지 요만큼을 사서 여기다가 자기 땅을 소유권 만들어 놓고 도로를 내야 된다고요. 아니 무슨 뭐 지역권을 낸다든가 이런 거 있죠.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지역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뭘 내야 되냐면 도로를 내야 되는데 이 도로가 잘 보세요. 도로가
이 대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도로를 낼 때 여기가 접하는 길이가 2m 이상은 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최소한 몇 미터 이상 복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상 가로폭이 2m 이상 좁혀야 돼. 이 자동차가 한 대 나갈 수 있는 폭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도로 할 때 그 대지 옆에 보시면 도로가 거기 너비가 4m 이상 법정된 도로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있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3번에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요. 건물을 지려고 하면 대지가 이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 4m 이상. 이게 4예요, 4. 도로 폭이 여기 뭐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4m 이상 폭 도로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됩니까? 근데 얼마 이상으로? 2m. 이게 만약에 1.5로 접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대지로 판정 나와서 건축허가 안 내준다고요. 자, 이게 최소한 이런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근데 실무 가면 굉장히 폭이 넓은 도로고 접하는 길도 길죠. 이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한다고요. 근데 실무 가면 산동네 같은 데 갔을 때 도로 폭이 좁은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4m 이상은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도로에 대지가 접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사람 맹지죠? 여기 병도 맹지입니까? 맹지고 이쪽으로 도로가 있다, 이렇게. 이쪽 도로는 뭐 너비가 10m다. 이러면 이 병대지에서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못 짓죠? 못 짓는 거예요. 대신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농막 같은 거지, 농막. 근데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농막이라고 해서 시골에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컨테이너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는데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접하지 않더라도 2m 이상 안 접하더라도 농막이니까 자동차는 들어오지 않고 사람이 이 안에서 농사 짓다가 이 안에서 쉴 수 있게끔 휴식할 수 있게 간이로 이런 거는 해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물은 자동차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락날락 해야 되죠.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들어가려고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런 걸 맞추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뭐 대지도 있고 뭐 조경도 있고 뭐 이런 게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뭐. 또 집에 가자 그러는 분위기인데 뭐 그렇죠? 뭐 더 해봐야 뭐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이제 건축법, 주택법을 다 한 번에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 체계도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서 정도만 좀 받으시고 뭐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받을 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